안녕하십니까. 박선비 유교 철학을 말하다의 박평선입니다. 이렇게 유림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유교 철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교와 유학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유교와 유학은 2500년에 걸쳐서 이 동아시아의 주요 사상과 철학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유학과 유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알아볼 텐데요. 먼저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유교는 종교인가? 먼저 유교라고 말을 하면 처음에는 좀 거부감이 들긴 합니다. 저도 처음에 성균관 대학교에서 유학과에서 공부를 할 때 유교라는 말을 조금 낯설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성균관에서 활동을 하면서 유교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할까 하는데요. 유교는 종교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유림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사전적 의미로는 종교는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 또는 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인간의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문학체계라고 얘기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요즘 철학자들이 혹은 종교학자들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이러한 개념들은 서양의 어떤 인들의 관점으로 정리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7, 8년 전에 이제 성균관 청년유도회 이제 중앙의 학술위원장으로 활동을 할 때인데, 그때 우리나라의 7대 종단의 모임이 있습니다. 종교평화회의라고, 영어로는 KCRP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청년분과 유교 대표로 제가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7대 종단의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워크숍을 할 때인데, 파주 자운서원에서 율곡 선생님이 계신 곳이죠. 이제 유교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개 종단의 청년들이 모여서 유교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설명했던 게 바로 유교는 종교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제가 들은 거는, 유교는 동양인의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이 조선왕조실록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서궁순이라는 신하가 고종황제한테 이런 그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이런 내용이 조선왕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유도는 우리나라에서 3000년 동안에 전승해온 종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종황제 역시도 종교를 숭상하고 학교를 설치하고 자제들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흥성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참으로 오늘날의 급선무다, 이렇게 이제 답을 내리고 있죠. 이럴 때의 종교는 인의의 이치를 근본으로 하여 효제충신의 도를 가리키는 걸 이제 종교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조상들은 종교에 대한 개념이 바로 인의의 이치를 근본으로 한 효제충신으로 생각을 해왔던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하면서 종교라는 것에 대한 단어에 대한 근거를 이제 종갓집, 종손, 종묘사직, 이러한 단어들하고 이제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이 마루종자라는 게. 그래서 이 종이라는 것은 바로 종적인 문화다, 이제 저는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게 종교이고, 신앙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신앙은 횡적인 문화다.
그래서 종교는 원래 자유화하는 게 아니다. 그 나라의 정체성, 그 가정의 정체성을 가리키고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 어떻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필수고 누구나 해야 될 의무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헌법 20조 1항에는 이제 종교를 자유하고 있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지금 우리나라가 종잡을 수 없는 나라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종교는 종적인 문화고 신앙은 행적인 문화인데 이 종적인 문화와 행적인 문화가 만나서 하나의 정신 세계가 이제 이루어진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종교와 신앙을 구분하지 않고 쓰기 때문에 국가의 정체성, 가정의 정체성이 지금 어떻게 보면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도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진국의 예를 보면 종교를 그렇게 자유한 나라는 많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있어도 예를 들면 영국의 성공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고 인도의 힌두교도 마찬가지고요. 그 나라만의 어떤 정체성을 상징하는 어떤 종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조상들은 유교를 종교로 여겨왔던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다른 종단에 있는 청년들 몇 명이 찾아와서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 확연하게 이제 구분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피드백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유교의 종교화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유교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사전적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텐데요. 유학을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르는 말이고 삼강오륜을 덕목으로 하며 사서삼경을 경전으로 한다. 이렇게 사전적 의미에서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학을 종교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이르는 말이라고 사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삼강오륜이라는 덕목 그리고 사서삼경이라는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교 말고 유학이라는 용어도 있죠. 유학이란 공자를 시조하는 전통적인 학문이고 요순으로부터 주공에 이르는 성인을 이상으로 하고 인과 예를 근본 개념으로 하며 수신에서부터 치국 평천하에 이르는 실천을 그 중심 과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유학에 대한 사전적 의미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유학은 바로 공자께서 창시한 학문이죠. 그리고 공자께서 창시한 유학은 요순 시대로부터 요순우탕 문무주공 이 8분의 삶과 어떤 그런 철학을 재정립한 게 공자님이시죠. 그래서 공자님은 바로 이 요순우탕 문무주공에 이르는 이분들의 어떤 그 성인의 모습을 닮으려고 하신 분이죠. 그래서 유학은 바로 성인이 되기 위한 그런 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유학이라는 말 이외에 유도라는 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회라는 말을 우리 유림들은 많이 쓰는데요. 유도란 유교의 도를 의미합니다. 비슷한 말로 유술이라는 말도 있고요. 또 유가란 용어도 있는데 이제 공자의 학설과 학풍 따위를 신봉하고 연구하는 학자나 학파를 이제 유가학파 유가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이렇게 해서 유교화, 유학 그리고 유도, 유가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살펴봤는데요. 어쨌거나 유학은 국가의 정체성, 효제 충신을 가리키는 학문이자
그 나라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종교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교, 유학, 유교 철학의 목표를 성인되기에 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학은 뭐야? 유학은 도대체 어떤 학문이야? 바로 성인군자가 되기 위한 학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성인이 제일 많이 나온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제가 강의할 때마다 종종 질문을 하는데요. 질문하면 대부분이 고민을 하다가 중국, 뭐 인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구상에서 성인이 제일 많이 나온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죠. 왜 그러냐고요? 우리나라는 20세만 되면 다 성인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이들 웃으시는데, 실제로 이 한문으로 성스러울 성자와 이룰 성자는 이렇게 같이 씁니다. 성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인간으로서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성스러울 성자의 성인과 이룰 성자의 성인은 유교 유학적 입장에서는 같은 개념으로 보죠. 바로 주자 선생께서도 성스러울 성자는 곧 성인 이룰 성자와 같다. 이렇게 주석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학을 공부하고 유교 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물려준 최고의 선물이 바로 모두 다 성인으로 만들어 주신 거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공부하고 유교 철학을 공부하게 되면 내가 바로 성인이었구나, 누구나 다 성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바로 공자님께서 열어주셨구나, 배워서 성인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학문이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요? 우리는 이 20세가 되면 다 성인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역대로 성인군자의 나라다. 이렇게 불러왔죠. 그래서 저는 유학을 이제 이런 용어로도 이제 씁니다. 유학은 성학이다. 성인군자의 학문이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렇게 표현하신 분이 바로 퇴계 이황 선생님이시죠. 성학 10도를 지으셔서 선조대왕한테 올렸죠. 그리고 5,000원권에 있는 율곡 이이 선생님은 성학 10도를 지으셔서 역시 선조대왕한테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대유학자인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퇴계 이황 선생과 율곡 이이 선생님이 성학 10도와 성학 지묘를 지었다는 것은 저는 주자의 성리학을 우리나라에 와서 성학으로서 완성시킨 분이 아닌가. 그래서 두 분이 위대한 유학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학이 성학인데, 그러면 성학은 어떤 학문이냐? 바로 사서상경이라는 경전을 통해서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인 거죠. 여러분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학서적을 공부하죠. 또 훌륭한 판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서적을 공부할 겁니다. 만약에 의사가 되고 싶지 않는데 의학서적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또는 판검사, 법률가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그냥 교양으로, 취미로 법률서적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열심히 의학서적을 공부할 때는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고, 또 열심히 법전을 공부할 때는 법학서적을 공부할 때는 훌륭한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아마 공부할 겁니다. 그러면 사서상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바로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냐? 바로 성인군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국의 많은 요림들이 과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성인군자는 뭐 아무나 되나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뭐 교양 정도로 뭐 좋은 학문이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더러 많이 봤는데요. 유학을
사서상경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왜 사서상경을 공부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당당하게 나 성인군자가 되기 위해서 당연히 공부하지라고 이야기를 저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정치인이 이 유학을 공부한 사람이 정치인이 되면 세종대왕 같은 정치인이 나오고, 만약에 유고의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 군인이 되면 이순신 장군과 같은 성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종대왕을 성왕이라고 그러고 이순신 장군을 성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직업적인 어떤 전문 서적이나 어떤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걸 공부하는 건 이제 어떤 직업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직업의 바탕이 되는, 인간의 바탕이 되는 어떤 정신의 부분, 인격의 부분은 유교 철학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유교 철학을 바탕 위에 어떤 기능적이고 기술적인 전문적인 공부를 하게 되면 그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인이라는 것이 그러면 성인이 되는 공부, 성학의 공부는 어떤 공부냐? 그 율곡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인의 학문이라는 건 다른 거 없다. 그냥 기질을 변화시키는 거다. 사람마다 뭐 태어날 때 총명하게 태어나고 좋은 가문에서 좋은 성격을 가지고 물론 태어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살아오면서 또는 부모님의 유전자에 의해서 다양한 기질들을 갖고 태어나죠. 근데 그 기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유학은. 바로 성인지학은 바로 거기에 목표를 가지고 있고, 기질의 변화는 결국은 자신의 병통, 사람마다 자기가 고치고 싶은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습관들을 잘 고치는 방법을 유학에서는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유학이 제시하는 성인이 되는 공부지, 뭐 어떤 기적을 행하고 뭐 신비적인 어떤 그러한 일을 하는 분을 성인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유학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가장 인간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가장 나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방법을 유학에서는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율곡 선생님이 경목여결의 입지장이라는 이제 장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쳤던 책이 바로 경목여결인데, 그 책의 첫 장인 입지장에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성현을 너무 높게 보고 자신을 비천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기꺼이 성현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다. 도를 밖에서 구하지 말고 학문을 통하여 누구나 성인에 이를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 따라서 성현을 자기 삶의 목표로 삼겠다는 뜻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립자의 뜻지자, 뜻을 세운다. 이게 뜻을 세우는데 어디에 뜻을 세우냐? 바로 성인군자가 되기 위해서 뜻을 세워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학에서는 성인이 되지 못하는 딱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누구나 배워서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성인이 가르쳐도 성인이 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맹자 선생이 하고 계신데, 어떤 사람이냐면 자포하는 사람하고 자기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흔히 자포자기 하지 말라 이런 말을 쓰죠. 이게 자포하는 사람과 자기하는 사람의 구별이 있는데, 자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인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성인은 누구나 아무나 되는 거 아니야. 특별한 사람만 돼. 타고나는 거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성인이 돼. 아무나 성인 되는 거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성인 자체를 부정을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곡 선생님은 누구나 배워서 성인이 될 수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맹자 선생도 얘기하고, 성현들은 이렇게 누구나 배워서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만 홀로 이 성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은 자포하는 사람이고, 성인 좋지. 배워서 성인 좀 되면 좋은데, 나는 뭐 안 할래. 이렇게 자기만 쏙 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의가 그르다고 말하여 스스로를 해치는 사람이고, 자포하는 사람은
자기 하는 사람은 인의를 못한다고 말해서 스스로를 버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류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다 배워서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성현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교 철학의 공부 방법이기도 하지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성인지학에 대해서 제가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제 율곡 선생님이 아까 지으신 성학지비호 얘기했죠. 성학지비호 이제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성인지학을 공부하게 되면 바로 이 세 가지를 이룰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힘으로 자연의 조화를 이길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다. 이거는 이제 천여년 전에 송나라 때 이제 정자 선생님께서 하신 얘기를 율곡 선생님께서 이제 성학지비에다 실어 놓은 건데요. 첫째는 나라를 잘 다스려서 천명을 길이 보존할 수 있다. 이거 엄청난 일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모든 나라는 흥망성쇠를 겪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도 여태까지 망하지 않는 나라 없었죠. 그리고 또 세우면 또 망하고, 이렇게 수천 년 동안 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겪었는데, 이 성인지학으로 나라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들이 성인지학을 공부하게 되면 그 나라를 오래 보존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면 신라가 1000년을 이어왔죠. 고려 500년, 조선 500년. 이렇게 한 번 건국하면 한 나라의 왕조가 500년 이상, 1000년 이상을 이렇게 지탱해 올 수 있었던 그러한 철학이 바로 유교 철학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구촌의 어느 나라도 이렇게 500년, 1000년 이어간 나라가 아주 극히 이제 드물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없다시피 한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500년 이상, 1000년 이상 이어가는 걸 보면 이 유교 철학의 힘이 거기에서 충분히 증명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몸을 잘 다스려 오래 사는 일이래요. 사람은 누구나 생로병사를 겪죠. 그런데 유교 철학을 공부하고 유교 철학으로서 삶을 무장하게 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대요. 현대인들은 지금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많은 보양식도 먹고 뭐 기능식품도 많이 먹고 하는데, 이 유교 철학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거 엄청난 얘기 아닌가요? 이 자연의 조화를 이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대표적인 사례로 정의천 선생이 이제 정자 선생 하면 정명도, 정의천 두 분을 이제 아울러서 정자 선생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명도 선생이 형이고 정의천은 동생인데, 정의천 선생이 어렸을 때부터 허약하게 태어났대요. 그래서 병치레도 많고, 그런데 이 유학을 공부하면서 성리학을 완성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죠. 송조 6현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하고, 이 정의천 선생님께서 유학을 공부하면서 나이를 먹을수록, 이분이 70세 이상 사셨거든요. 점점 더 건강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바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유학을 공부해서 내가 이렇게 건강을 오히려 더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세 번째는 배워서 성인이 되는 일이다. 계속해서 지금 성인지학은 누구나 배워서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누구나 어리석게 총명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 어리석게 태어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성인지학을 공부하면 다 성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인지학의 효과라고 우리 정자 선생님이 얘기하고 계시고, 율곡 선생님이 바로 성학지비호에다가 이 성학의 효과를 맨 앞부분에다 이렇게 실어놓은 것도 그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첫 시간인데 유교와 유학의 의미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유교는 3000년 동안 우리나라의 종교였다. 이걸 한번 다시 상기하고, 유교가 바로 성인 되긴 학문이다. 이거를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앞으로 강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